안녕하세요, 청입니다. 자, 계약법 에센셜 1강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차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선 과정들에서 이것들을 해왔어요. 처음에 했던 것은 자, 1, 2차 통합 오리엔테이션이었습니다. 그쵸? 통합 OT.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전체 커리큘럼에 대한 이야기를 쫙 했었고, 그 다음 진행했던 것이 이제 제로였습니다. 그쵸? 기초 입문 과정인 제로였어요. 그래서 이 제로도 OT를 들으셨고, 그 다음에 본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시대에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여러분들 만나보실 수가 있었었죠.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우리는 1차로 들어왔습니다. 1차. 그래서 이 1차 역시 OT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에센셜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거 들으시는 분들 혹시나 이 앞에 과정을 안 들으신 분들이라면 이거 꼭 듣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앞에서도 다 강조했지만 하나의 흐름으로 쭉 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듣고 오시고요. 혹시나 이 1강을 지금 샘플로 들으시는 분들은 이 OT만이라도 이것만이라도 좀 듣고 오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다라는 거.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에센셜 1강에서는요. 우리 교재 첫 번째 내용이 보험의 원리 할 겁니다. 자, 제로에서 다 했던 내용이죠. 키워드만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theme 1을 보시면 보험이란에서 밑줄 동일한 위험, 그 다음에 단체 오른쪽에 보험료,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우연한 사고 오른쪽에 보험금. 보험이란 정의 우리 제로에서 다 했던 키워드죠. 그 밑에 이제 위험이란에서 의의를 보시면 밑줄 쳐볼게요. 손해 발생의 불확실성. 그리고 오른쪽에 위험이 없으면 보험도 없다. 자, 그러면 위험이 없으면 보험도 없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 많이 한 내용이고, 손해 발생의 불확실성은 어떤 내용이냐라고 한다면 제로에서 강조했던 것이 바로 위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쵸? 보험은 이 위험을 근간으로 했어요. 그러면 이 위험을 보험에 가입한다. 내가 자동차 사고가 날 위험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동차 사고가 아직 안 났기 때문이죠. 그렇죠? 내가 암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아직 암에 안 걸렸기 때문입니다. 암에 걸렸다면 어때요? 암보험에 가입을 할 수가 없죠. 보험을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이미 났다고 한다면 가입할 수가 없어요. 즉, 보험이란 제도에서 위험을 다룬다라는 것은 뭐예요? 아직 사고가 나지 않은 상태인 거죠. 하지만 사고가 날 확률이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 위험을 보험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표현을 쓴다? 사고 발생에, 손해 발생의 불확실성, 우연성에 대한 내용이었죠. 우연. 그래서 밑에 보시면 보험에서의 위험, 이것도 제로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수 동질, 우연, 측정가는 적당한 크기. 그렇죠? 자, 그리고 밑에 참고의 보험계약법상의 보험, 우리 상법상에서는 둘로 나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손해보험, 이건 재산손해. 그 다음에 인보험, 이거는 사람, 신체훼손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밑줄 손해보험, 재산손해, 오른쪽에 인보험, 신체손해.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고요. 예외의 상해보험 실손의료비, 이것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자, 넘어가시면 보험의 원리 또 해서 보험 경영의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다 했던 것이죠. 자, 1번의 밑줄 단체성, 너무나 중요한 키워드였습니다. 보험이란 제도가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체가 존재를 해야 돼요. 그렇죠? 모든 것이 이 단체에서 비롯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체성을 유지한다라는 것이 곧 보험 제도를 잘 유지하는 것이다라는 거,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었고, 자, 2번의 대수의 법칙 했었죠. 밑줄 장기간 사고 발생을 대량 관찰하면 일정한 법칙 발견, 이것이 이제 대수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럼 보험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쓴다? 세 번째 줄 오른쪽에 밑줄 통계적 확률, 경험적 확률을 통해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다.
이렇게 썼죠. 자, 그리고 3번, 4번에 우리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 수지상등의 원칙, 타이틀만 밑줄 치시고 공식들은 제로에서 다 살펴봤습니다. 자, 5번에 보험계약자 평등 대우 원칙은 이건 별거 아닙니다. 자, 우리 보험계약자들, 가입자들이 있으면 누구 하나에게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뭐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다 평등하게 대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위험단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과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됩니다. 단체에 반하는 특별한 이익을 요구할 수 없다라는 거 있고요. 자, 그 공백에다가 6해서 신의성실의 원칙 이렇게 해주시고 신의성실의 원칙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노트에다가 이걸 좀 메모를 해보시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반드시 하나의 흐름으로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면 다 여기서 연결돼서 아주 여러 문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볼게요. 자, 우리 보험이라는 것은 자, A가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 보험료를 내고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고를 우리는 무슨 사고라고 불렀어요? 보험사고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보험사고가 발생해야 보험금을 주는 거예요. 그럼 사고는 아까도 말했지만 사고 발생의 불확실성, 항상 우연성을 갖고 있어야 되죠. 결정이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내가 내는 보험료는 소액입니다. 적은데 사고가 나서 받게 되는 보험금은 고액이죠. 큰 금액이죠. 내가 뭐 월 10,000원씩 내고 있다가 암에 걸리면 뭐 1억 뭐 이런 식으로 받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을 하는 거죠. 즉 우리는 소액을 내고 사고가 됐을 때 그것을 고액으로 보상을 받는 우리는 이익을 누립니다. 이익을. 그렇죠? 그런데 어떤 이익을 누려요? 필연적이에요. 이 관계가 아니죠. 보험사고가 나야만 이익을 누립니다. 보험사고는 어떤데? 우연하죠. 즉 우연한 이벤트에 의해서 우리는 이익을 누리게 돼요. 우연한 이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우연한 이익. 우연한 이익을 또 기대하는 마음. 복권 같은 거. 사행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험계약도 사행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험계약의 사행성을 사행계약성이라고 해요. 사행계약성. 자, 사행계약성 때문에 사실은 보험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런데 반면에 또 이 사행계약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있어요. 사행계약성으로 인해서 우연한 이익을 받는 것이 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우연한 이익으로 가장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사고가 안 났지만 사고가 난 것처럼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는 거예요. 필연적이라면 원인 결과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럴 일이 적지만 이건 어때요? 우연성에 의존하는, 불확실성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 불확실성을 악용하려는 심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 심리, 악용하려는 심리를 우리는 도덕적 위험이라고 해요. 여기 나오는 키워드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도덕적 위험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덕적 위험. 그러면 도덕적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험이라는 것은 무엇을 강조를 좀 해야 될까요? 도덕적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도덕적 위험이라는 것은 심리 상태입니다. 악용하려고 하는 심리 상태니까 이 심리에 대한 처방이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뭐가 존재하냐면 보험 계약을 맺을 때는 악용하려는 심리를 버리고 상호간에
가입자와 보험자 간의 상호 간에 최대한 믿음을 성실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신의 성실의 원칙입니다. 신의 성실의 원칙. 한 가지 더하면, 자, 보험계약은 이러한 도덕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다른 어떤 상행위보다 많죠. 그러니까 계약을 맺을 때 서로 최대한 착한 마음으로 계약을 맺어야 돼. 그것을 보험계약의 최대 선의 계약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원칙을 만들어 놓는 거죠. 이론적으로.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자, 이러한 도덕적 위험을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도덕적 위험을 방지를 해야 돼요. 방지. 근데 이렇게 이론만 만들어 놓는다고 지켜요? 안 지키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보험계약법. 앞으로 상법이라고 하면 그냥 보험계약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상법에서 방지를 위한 조문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을 저는 일명 상법 방지 7이라고 해볼게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첫 번째는요. 자, 알릴 의무라고 적어보실까요? 알릴 의무. 알려야 될 의무라는 겁니다. 그럼 대표적인 게 이것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고지 의무, 통지 의무. 다 알리는 의무죠. 이 둘의 차이는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알려줘야 되는 의무예요. 어떤 걸까요? 가입자 입장에서 보험자에게 본인의 위험을 솔직하게 알려야 될 의무죠. 내가 암보험에 가입을 하고자 한다면 내가 사실은 이전에 이러이러한 병력이 있었어요라고 숨기지 않고 얘기하는 거를 그런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런 것이 이제 알릴 의무입니다. 알릴 의무. 자, 두 번째 고의 중과실 면책 적어보실게요. 고의 중과실 면책.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자, 이건 참고로만 보세요.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면책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전적인 의미는 뭘까요? 면책이라는 사전적인 의미. 책임을 면한다죠. 책임을 면한다. 그래서 우리가 A가 있고 보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책은 사실 얘한테도 어떤 책임이 있다. A 가입자에게도 어떤 의무 책임이 있을 수 있죠. 보험자에게도 어떤 의무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사실 면책이란 사전적인 의미는 책임을 면한다기 때문에 그냥 둘 다에게 다 적용할 수 있어요. 계약자의 어떤 보험료 지급 의무, 계약자는 보험료를 내야 되죠. 지급 의무 면책한다.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죠.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한다. 면책이라는 것은 사실은 아무 때나 다 갖다 붙여도 됩니다. 책임을 면할 때.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공부를 하다가 일반적으로 보험에서 면책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뭐를 의미하냐면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책임을 의미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해되시겠죠? 지금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 앞으로는 사실 대부분 이렇게 배울 거예요. 대부분. 그런데 이제 2차로 넘어가면 여러 보험을 만나면서 A뿐만 아니라 등장인물들이 여럿이 등장합니다. 그럼 각각의 어떠한 법적인 책임들을 우리가 따져봐야 되고 그 과정에서 면책이란 용어를 쓰게 돼요. 그럼 거기서의 면책은 꼭 이 면책이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냥 그것을 지금부터 이 법적인 어떤 마인드, 느낌을 가져가시고 다만 우리가 이제 1차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명책이라 한다면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한다. 라는 의미로 쓰일 거예요. 그렇죠?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한다라는 것은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면책 사유.
예를 들면 보험 사기, 뭐 계약자 피보험자 A가 일부러 보험 사고를 냈다. 이것은 면책 사유입니다.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는 사유, 즉 보험금을 안 줘도 되는 사유죠. 이런 식으로 면책의 의미가 쓰인다라는 거. 그럼 다시 오면 고의 중과실이라는 것은 A, 우리가 제로에서 배웠던 계피수,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보험 사고는 면책, 보험금을 안 주겠다라는 얘기죠. 어렵지 않죠? 네, 관련 조문들은요 뒤에서 하나씩 볼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세 번째는요 이렇게 적어 보실게요. 사기 치면 그 계약 무효다. 간단하죠? 사기 계약 무효. 자, 네 번째는요 손해 방지 의무. 손해 방지 의무. 일단 저거만 두실게요.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손해를 방지해야 된다. 이건 예방의 차원이 아니라 이런 겁니다. 자, A가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보험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A가 사고 조치를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사람이 다쳤으면 사람도 빨리 구제하고 어떤 불이 났으면 불도 빨리 끄고 이렇게 조치를 막 취해야 되는데 손해를 줄이는, 사고는 이미 발생한 상태예요. 손해를 줄이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데 A가 나 보험회사 보험 가입했으니까 보험회사 어차피 다 해줘 라고 안 해. 그래서 손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치합니다.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손해 방지 의무라는 것은 손해가 더 이상 확대되는 거, 그런 것을 막아라, 방지해라 라는 의무입니다. 되시겠죠? 이런 것이 없으면 아까 같은 도덕적 위험이 생기죠. 제가 방금 말한 것 같은. 나 보험에 가입했으니까 뭐 사고 나도 상관없어. 태만해지죠. 태만. 그런 것들이 생기고. 자, 여기다 옮겨서 또 적을게요. 자, 5번은요. 우리 이거 제로에서 했던 겁니다. 상법 644. 자, 이렇게 적으면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제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숫자는 사실 외울 필요 없다. 몇 조 이건 시험에 안 나온다라는 거. 하지만 우리가 공부 편의상 한 3가지 정도 숫자를 외워두면 공부하기가 편하다. 왜? 제목이 길어버리니까. 이거 일일이 말하려면. 자주 나오는데. 그래서 644조 하면 조문 한번 보실까요? 자, 상법 644조입니다.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였죠? 보험계약 당시에 사고가 이미 발생했어. 아니면 발생할 수 없어. 그럼 계약이 무효죠. 사고가 이미 발생했어. 우연성이 결여된 거고. 발생할 수 없어. 위험이 없는데? 그럼 보험도 없잖아. 아까 체크한 거.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이 안 돼. 애시당초. 그래서 무효라는 거죠. 하지만 당사자와 피보험자가 몰랐다. 즉 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는 주관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유효하다. 라는 것을 했었었죠. 그럼 이것이 결국에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험사고의 우연성, 발생 가능성을 의미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관적 확정. 당사자가 이를 알고 있다면 그건 고의성이 있는 거죠. 숨기고 또 가입한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다? 당연히 그것도 보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644조를 통해서 역시 도덕적 위험을 우리가 방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되시겠죠? 그렇게 가져가시고. 자, 6번째, 7번째는 우리 이거 보험의 목적, 인보험의 보험의 목적 하면서 했습니다. 인보험의 보험의 목적은 피보험자였어요. 그래서 피보험자는 자연인이면 좋겠는데 제외되는 것 2가지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망보험에서 그 타인의 서면동의 조항이 있었죠. 서면동의 조항. 그리고 2번째는 15세 미만자 등의 조항이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치? 자, 731조입니다. 타인의 생명의 보험,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다라는 거. 이런 것도 그렇죠? 도덕적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었죠. 네, 그래서 돌아오셔서 이렇게 상법 방지 7 하면
7가지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의성실의 원칙. 자, 여기 나오는 거 어떻게 공부하시라? 통으로, 하나의 흐름으로. 제가 방금 강의한 흐름 그대로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이게. 각각이 다 단일 문제로 나올 수 있고요. 어렵게 나온다면 이거 다 연결시켜서 한 문제로 내버릴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의 흐름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유독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보험 범죄, 보험 사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도요. 이러한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성격.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 거예요. 뭐냐면 자, 보험의 기능 그리고 반대, 폐해입니다. 폐해. 자, 교재에서도 바로 밑에 보시면 보험의 기능과 폐해가 있죠. 기능과 폐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지금 필기해드리는 거 이걸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역시 더 정리가 잘 된 것이라서요. 자, 보면 일단은 폐해를 먼저 해볼게요. 왜냐하면 아까 도덕적 위험을 했으니까. 자, 보험의 폐해라는 것은 결국엔 뭐다? 도덕적 위험입니다. 다 모든 것이 도덕적인 위험에서 비롯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보험을 악용하고자 하는 심리. 그러면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대표적인 것이 나 보험에 가입했어? 괜찮아. 사고 나도 상관없어. 그렇죠? 그게 아니라면 내가 평소에 뭐 운전도 굉장히 조심하거나 건물에 어떤 불이 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거나라는 위험 관리를 잘 할 건데 보험에 가입해져 있으니까 위험 관리 안 해도 돼. 위험 관리가 태만해지는 거죠. 위험 관리 태만.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대표적인 각종 보험 범죄 그냥 이렇게만 정리를 할게요. 범죄, 사기 뭐 이런 것들이고요. 세 번째, 이게 좀 중요합니다. 뭐냐면 역선택이라는 거예요. 역선택. 자, 이 역선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손해사정 이론 가서는 이론적으로 자세히 다룰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보험계약법에 맞춰서 심플하게 정의만 말씀을 드리며 역선택이라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자, A가 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암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보험, 특히나 질병에 관련된 보험이죠. 질병 관련한 보험의 문제가 뭐냐면 A의 이 몸 상태, 질병 상태를 보험자는 사실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릅니다. 심지어 나도 내 몸 상태 안에 어떻게 발생하는지는 잘 모르죠. 보험자도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얹혀서 A가 의료 기록을 숨겼다라고 한다면 보험자는 완전히 모를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만약에 A의 몸 상태가 암이 이미 진단이 된 상태라고 쳐보겠습니다. 근데 보험자는 어떻다? 이 사실을 몰라. 왜? 이 정보를 보험자가 알 길이 별로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뭐라고 표현하긴 너무 쉬운 얘기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이죠. 둘의 정보가 한쪽이 훨씬 많아요.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어때? 여기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니까 가입을 시켜줘. 그런데 문제는요, 얘는 암보험 입장에서는 암이 이미 걸린 사람입니다. 위험이 아주 고위험이죠. 고위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고위험자가 위험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을 하는 거, 이것이 역선택이에요. 숨기고.
고위험자가 위험을 숨기고 자기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회사를 선택적으로 들어가는 거, 이것이 역선택입니다. 이러한 역선택은 뭐 정보의 비대칭에 의해서 발생을 하죠. 그래서 뭐 참고적으로만 그냥 이것과 같이 비교가 되는 것이 뭐 중고차 시장 이론이라든가, 그렇죠? 중고차 시장 이론이라든가 뭐 레몬 시장 이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중에 또 보도록 하고요. 중고차 시장 그런 거잖아요. 사실 중고차를 판매하는 사람과 사는 사람 간에 정보의 비대칭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중고차를 사러 갔을 때 특히나 우리도 잘 몰라요. 근데 잘 모르는 건 둘째 치고라도 뭐 어느 정도 알아도 사실은 이 중고차를 다 타보고 다 밑에서 이게 살펴보고 이러지 않은 이상은 어떠한 문제가 어떻게 있는지 크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보의 비대칭에서 다 발생을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론적인 내용이니까 손해사정 이론 가서 더 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그냥 이런 것들과 연계가 될 수 있구나. 정보의 비대칭이 뭐 그런 것까지만 해놓으시면 그냥 설정만 해놓으시면 되고요. 이 레몬 시장 이론도요. 여러분 중고차 시장 이론이 똑같습니다.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차 시장에서 정상인 차를 정상차, 이상이 있는 차를 레몬차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표현을 하고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에 의한 역선택이 계속해서 발생을 한다면 어떨까? 그럼 결국에 시장이 악화가 되면서 레몬차만 남게 돼. 이런 것이 레몬 시장 이론입니다. 나중에 또 보실 거고요. 자, 이런 것이 폐해입니다. 폐해. 자, 하지만 기능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험에 가입을 하는 거죠. 자, 보험은 왜 가입해요? 기본적으로 내가 가입할 때 내가 손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내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내가 보험금을 받아요. 보험금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뭐라고 불렀어요? 피보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 보험이라는 것은 그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피보험자의 보호, 이것이 가장 근원적인 기능인 거죠. 근원적인 기능.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것 좀 기억을 해보실까요?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피보험자, 피해자 이러한 용어들이 여러분들이 딱 명확히 쓰셔야 되겠죠. 피보험자는 우리 제로에서 했듯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보험금을 받는 사람인데 피해자는 말 그대로 그냥 제3자 중에 피해를 입은 사람을 피해자라고 해요. 말 그대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피해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의 예가 뭐냐면 바로 제로에서 잠깐 언급했었던 책임보험입니다. 책임보험이란 건 뭐라고 했어요? A가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피해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떠한 불법 행위를 하거나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피해자가 발생하면 A는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해줄 법적인 책임을 가지게 돼요. 법적인 책임을, 예를 들면 피해자의 손해가 100이라면 A는 100을 배상해줘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A가 이것에 관련된 보험을 가입을 해놓고 있으면 결국에는 보험회사가 100을 보상을 해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책임보험이었습니다. 그럼 이 책임보험은 어떤 기능을 해요? 피해자 보호의 기능도 같이 하게 되죠. 대표적인 게 뭐 음식물 배상 책임보험이라든지 제조물 배상 책임보험. 즉 예를 들면 A가 어떤 것을 만들었고 피해자가 소비자였습니다. 소비자가 그 물건을 사서 막 쓰다가 그 물건에 결함이 있거나 음식물이 잘못돼서 피해를 입었다. 근데 만약에 이 보험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보험이 없으면, 그렇죠? 오케이, A가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A가 무능력해.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무성의해. 아니면 성의가 없어. 그러면 피해자는 손해를 복구할 수도 없고 계속 피해는 늘어만 갈 겁니다. 그런데 보험에 가입해 놓으면 어떻다? 그렇죠? 피해자 보호의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한 개만 더 나갈게요. 한 단계만. 그런데 문제는 또 이겁니다.
보험을 오케이 만들어 놨어요. 근데 보험을 가입하는 건 누구예요? A가 가입하는 겁니다. 보험을 만들어 놔도 A가 보험을 가입을 안 하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소비자를 보호해야 하고 한번 뭐 예를 들면 사고가 났을 때 공공의 위험을 끼칠 수 있는 것들 뭐 예를 들면은 뭐 가스 사고 관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책임보험에 대한 가입을 의무적으로 강제해 놓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임보험 중에 의무보험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피해자 보호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해두시면 더 좋고 이것도 하나의 흐름으로 해두시면 여기서 또 많은 문제가 나온다. 많은 문제가.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나중에 가서 이거 그때 선생님이 뭐 나온다고 했는데 그러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뭐 이거는 뭐 너무 쉽습니다. 위험을 분산하는 기능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는 보험에 가입을 해서 적은 보험료를 내고 고액의 보험금을 받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가입한 보험에 나 같은 가입자가 엄청 많기 때문에 위험을 서로 나눠서 조금씩만 내도 큰 돈이 모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리고 수익 위험의 분산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신용수단으로서의 어떤 기능도 하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 뭐 음식점에 가거나 내가 어떤 물건을 산 때에 저희는 아까 말한 것이 저희 가게는 뭐 저희 업체는 제조물 배상 책임, 음식물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보험에서 다 해드립니다. 안심하고 구매하세요 라는 어떤 신용수단으로서의 기능이 있겠죠. 그런 것을 의미를 합니다. 되셨죠?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복습하고 끝내도록 할까요? 자, 이번 시간에 했던 거, 제로에서 했던 내용이고, 특별하게 이제 플러스에서 했던 내용만 보면 첫 번째는 신의성실의 원칙이었습니다. 하나의 흐름으로 반드시 가져가세요. 사행계약성, 도덕적 위험, 신의성실의 원칙, 최대선의계약성, 상법 방지 7, 알릴 의무, 고의중과실 면책, 사기, 무효, 손해방지 의무, 상법 644조, 타인의 서면 동의, 그 다음 15세 미만자 등 키워드 그대로 가져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보험의 기능과 폐해에서는 역선택, 이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능에서는 보험은 당연히 피보험자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고요. 기억하실 거 피해자 보호도 있다. 책임보험, 의무보험. 되셨죠? 책임보험 가면요. 의무보험 말고도 여러 가지 형태로 피해자 보호를 실현하는 어떤 제도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또 뒤에 가서 하나씩 배우게 되실 거예요. 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